파리가 빛의 도시라면 이탈리아는 매력적인 기이함의 수도입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완전한 주권 국가를 그 국경 안에 완전히 포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은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로마 중심에 있는 100에이커가 조금 넘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가면 산 마리노가 있습니다. 이 산 마리노는 이탈리아 북동부의 티타노 산에 위치해 있으며 1700년 넘게 독립을 유지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중 하나입니다. 산마리노 시민들은 이탈리아에 입국할 때 여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관광객들은 특별한 국제 도장을 여권에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르디니아의 라펠로사 해변은 그 맑은 물로 이탈리아의 카리브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닥에 비친 그림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투명합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규칙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래 위에 타올을 깔고 그 위에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 알갱이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죠. 어처구니 없지만 이를 어기면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래 한 알도 금처럼 다뤄집니다. 또 다른 이상한 규칙은 부델리 섬에 있습니다.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자연 분홍색 해변이 있는데 그 색은 수세기 동안 해안으로 밀려온 미세한 산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 누구도 이 해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배를 타고서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섬에는 마우로 모란디라는 한 사람만 살았으며 그는 마치 현대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원한다면 칭케테레의 절벽 사이에 숨겨진 의상자유 해변인 구바노 해변을 찾아보세요. 이곳에 가려면 버려진 1km 길이의 철도 터널을 기어가야 합니다. 캄캄하고 차갑고 소름 끼치지만 묘한 스릴이 있습니다. 이 유용한 팁들을 친구들과 공유해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는 도시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분수입니다. 높이는 85피트, 폭은 65피트에 달하며 고대 로마에 물을 공급했던 아쿠아비르고 수도교의 끝자락을 표시합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이 전설을 매우 믿고 있어서 매일 약 $500를 분수에 던집니다. 이는 매년 $150만 이상에 달하는 동전이 분수에서 나옵니다. 모든 동전은 로마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부됩니다. 로마는 관광객들의 미신을 이용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 중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의 빈곤층을 돕는 동전이 모두 기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동전을 던질 마음이 더 생길까요?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탈리아에 발을 들여놓으면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자 예술 형태이며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폴리의 마르게리타 피자는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통 마르게리타 피자는 산 마르자노 토마토, 캄파니아산 물소 모짜렐라, 정확한 소금 배치로 구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무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볼로냐 출신에게 스파게티 볼로네제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곳에는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진짜 볼로냐 사람들은 라구, 알라 볼로네세를 타글리아텔레라는 평평한 리본 모양의 파스타와 함께 먹습니다. 미국식 버전처럼 마늘이나 걸쭉한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는 350개 이상의 파스타 종류가 있으며 각 지역은 파스타와 소스를 매칭하는 엄격한 전통을 따릅니다. 페스토는 트로피의 파스타와만 함께 먹어야 하며 다른 모양과의 조합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알프레도 소스는 이탈리아 음식이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을 루슬리 모방한 외국의 창작물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요리가 자유로운 실험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소비가 아니라 작은 양으로 즐겨야 하며 점심에도 일반적으로 마십니다. 해산물에 치즈를 추가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되며 심각한 실수로 간주됩니다. 로마에서는 피자를 큰 사각형으로 구워 가위로 자르기도 합니다. 사르디니아 섬에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어있는 카수마르주 치즈가 있어 이를 먹으려면 대개 안전각서를 서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카수마르주를 시도할 용기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3를 남겨주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배가 아프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차는 러시아의 숨결이라면 커피는 이탈리아의 심장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모든 이탈리아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에스프레소와 같은 커피를 빠르게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전 11시 이후에는 카푸치노와 같은 우유가 많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탈리안들은 우유가 소화에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 나폴리, 볼로냐의 전통적인 카페에서는 이탈리안들이 60초도 채 걸리지 않아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며 마치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처럼 끝냅니다. 가져가는 커피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삶을 천천히 즐기게 만들기 위한 음료입니다. 트리에스테는 이탈리아의 커피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는 커피를 제대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사전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지인들은 카페라고만 말합니다. 네로는 에스프레소, 카포는 마키아토, 고치아토는 한 방울의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뜻합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전통은 카페 소스페소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남겨둔 커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조용하고 친절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카페 소스페소에 대해 알고 나면 여러분도 낯선 사람을 위해 커피를 미리 결제할 용기가 생길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파스타 모양만 해도 600가지가 넘습니다. 각 파스타는 특정 소스와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파르델레나 타글리아텔레와 같은 넓고 평평한 리본 모양의 파스타는 진하고 고기 맛이 강한 라구와 잘 어울립니다. 반면 휘어진 나선 모양인 푸실리는 진한 페스토나 크림 소스를 잘 잡아주며 매번 풍미를 가득 채웁니다. 이탈리안들은 파스타 전통과 역사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카르보나라가 인기 있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 기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많은 식품 역사학자들은 이 요리가 로마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들은 고급 계란과 베이컨을 배급받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탈리아의 고전적인 요리를 만든 셈입니다. 다만 로마의 셰프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탈리아는 매년 약 5천만 헥토리터의 와인을 생산하며 프랑스와 스페인보다 쉽게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이탈리아는 350개가 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포도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와인은 다양한 종류를 제공합니다. 아브루초 지역에는 실제로 무료로 와인을 제공하는 와인 분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명소는 폰타나 델 비노라고 불리며 유명한 산 토마소 순례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며 무료로 흐르는 와인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경험이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돗물은 마시기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종종 생수보다 더 좋은 품질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 곳곳에 위치한 공공분수인 폰타네 폰타네에서 현지인들이 기꺼이 물병을 채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만 해도 매력적인 나선이 분수들이 끊임없이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산에서 바로 끌어들여 흐르게 됩니다. 이 분수들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의 뛰어난 수로 공학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몇 세기를 거친 분수에서 마시며 잠시 여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그 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사실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품질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여겨집니다. 이탈리아에서 동네 여왕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탈리아인들은 그녀를 라 레지나 델 콰르티에라고 부르며 이는 이탈리아 모든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꽃무늬 드레스에 빨간 립스틱,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하이힐. 그녀는 토마토를 사러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일상적인 일이 있어도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멋지고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서야 집을 나섭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를 라벨라 피구라라 벨라 피구라라고 부르며 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주방에서든 거리에서든 대화 중에도 이탈리아 여성들은 몸 전체로 소통합니다. 말을 할 때 손이 공중을 가르며 어깨는 표현력 있게 움찔하고 눈은 의미를 담아 번뜩이며 입술은 감정을 담아 구부러집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환대하지만 결코 성급하게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마치 체스의 말처럼 테스트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미적 취향과 문화적 인식을 평가하는 5초짜리 오디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하면서 손을 만지면 그것은 초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몇몇 산촌에서는 정부가 30천 달러까지 지불하며 그곳으로 이주해 작은 전통적인 사업을 시작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칼라브리아와 몰리세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주해 전통적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독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전통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티지 서점, 수리점, 아늑한 동네 바, 심지어 수제 파스타 가게 등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직업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지역 사회는 이러한 전통적인 직업들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탈리아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등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견고한 사업 계획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서류 작성, 세금 혜택 제공,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들은 아마 신선한 라자냐와 붉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당신을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미 1달러에 임대할 수 있는 집들을 준비해 두었고 작은 정원과 벽난로, 그리고 반고흐의 그림에서 나온 듯한 경치까지 제공됩니다. 이탈리아 국기는 초록, 흰색, 빨간색의 세 가지 수직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일 트리콜로레 일 트리콜로라고 부릅니다. 각 색깔은 깊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록은 희망을, 흰색은 신앙을, 빨간색은 자선을 상징합니다. 일부 출처에서는 이 색들이 이탈리아의 풍경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록은 시골을, 흰색은 눈 덮인 알프스를, 빨간색은 이탈리아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의 희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탈리아 국기가 프랑스의 트리콜로레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국기는 1897년 1월 7일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날짜는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트리콜로레 날로 기념됩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의 국가 상징조차 국제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아이디어는 종종 문화적 교류와 적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라는 이름은 의외로 겸손한 농업적 기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이 이름이 고대 단어 비텔리우 우이테리우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송아지나 어린 황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소는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졌으며 고대 동전에도 황소의 이미지가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신성한 황소가 사람들을 비옥한 땅으로 이끌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이름은 그대로 남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건축, 고급 요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사실은 가축에서 이름을 따왔다니 그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치즈, 버터, 그리고 크리미한 젤라토에 대한 사랑을 고려하면 이 이름이 생각보다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운하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환경적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도시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장 시급한 보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가라앉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베네치아는 부드러운 점토 기반 위에 지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압축되지만 인간 활동, 특히 지하수 추출 등이 이 과정을 가속화시켜 땅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매년 평균 1mm씩 가라앉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상승하는 해수면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아쿠아 알타 아쿠아, 알타 현상을 일으키며 도시의 거리와 역사적인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진정 독특한 점은 그 가라앉는 상황을 넘어서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150개 이상의 운하, 400개의 다리, 수많은 고대의 자갈길이 얽혀있는 미로 같은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상고속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택시, 버스, 심지어 구급차도 있지만 모두 보트로 운행되며 운전자는 특별한 보트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며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조타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교통수단은 곤돌라로, 이는 숙련된 곤돌리에가 하나의 노로 조정하는 전통적인 보트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차가 없다는 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맑은 공기와 고대 돌 사이로 부딪히는 물소리, 그리고 현대 유럽과는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치아가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식사는 건배나 기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테이블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놓치는 매우 감성적인 의식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테이블볼은 가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용품일 수 있지만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식사의 전체적인 감정적 분위기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요일 가족 점심에는 특정한 테이블보가,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할 때는 또 다른 테이블보가 사용되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수로 장식된 고유의 테이블보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천이 단순히 테이블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하고 아픈 감정들을 대신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움브리아와 풀리아 지역에서는 어머니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천을 전하며 그 천은 여름 식사, 가족의 논쟁, 눈물의 화해, 그리고 가정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축하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모디카 마을에서는 매년 토바글리아 다르테 토발리아 다르테라는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은 테이블보로 자수를 놓고 이야기를 풀어내며 가정용품을 예술작품으로 변형시킵니다. 피렌체에서는 감성적인 분위기 이모셔널 무드라는 이름으로 예기치 못한 기쁨이나 쓴 이별 같은 이름이 붙은 테이블볼을 만드는 전통적인 직물 가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직 이탈리아인만이 간단한 테이블볼을 하이엔드 패션으로 변형시켜 가족의 역사를 담은 감정적 무게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실사 오페라라면 그 축제들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와 열정, 그리고 마치 허구처럼 보일 정도로 독특한 전통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베네치아 카니발은 정교한 가면들이 단지 의상이 아니라 금지된 사랑과 사회적 반란을 뿌리로 한 수 세기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매년 2월 산마르코 광장에서 열리는 이 카니발의 가면은 한때 귀족과 평민 간의 금지된 사랑을 위해 사용된 신분을 숨기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마스크 무도회는 너무 비밀스러워 실제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정교한 마스크들이 여전히 만들어지며 그 가격은 수천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레아라는 작은 알프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오렌지를 던지며 중세 역사를 재현하는 오렌지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고대 로마식으로 준비된 전투로 역사적인 폭정에 대한 반란을 기념합니다. 만약 오렌지 전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빨간 모자를 쓰세요. 이는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오렌지를 던지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말을 타고 경주하는 레이스에는 기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시에나의 전설적인 팔리오, 디 시에나 팔리오, 디 시에나에 오세요. 이 놀라운 레이스에서는 말이 기수 없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스는 각 동네가 자신만의 깃발, 마스코트, 고대의 라이벌 관계를 가지며
축제 시즌에만 열리는 비밀의 박물관까지 존재합니다. 그 열정은 깊고 어떤 가족은 500년 넘게 같은 동네 팀을 응원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전통이라도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고 역사를 보존하며 잘 사는 예술을 축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타 모양의 신성한 기하학에서부터 테이블보의 감성적인 언어까지 이탈리아는 일상적인 활동을 문화적 의식으로 바꿔 세대 간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탈리아의 관광지 표면 아래에 복잡하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기이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이탈리아의 숨겨진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이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그곳은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완벽하게 융합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식사는 의식이고 모든 커피는 마음 챙김의 순간이며 모든 상호작용은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규칙을 따릅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탈리아 전통 중 경험해 본 것이 있거나 이탈리아 문화의 숨겨진 면을 발견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이탈리아 모험과 발견에 대해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켜놓으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